저는 25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수백 명이 생명을 구해온 전직 소방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생존 원칙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 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는 지난 10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산불 사망자 중 70%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는 점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대피 방법을 몰라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도 무사히 탈출한 분들도 있습니다. 92세 김종섭 어르신은 산속 작은 마을에서 단 한 명의 도움 없이 직접 대피해 살아남았고, 81세 박말숙 할머니는 혼자 나물 캐러 갔다가 순식간에 덮친 산불에서 기적처럼 탈출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알고 있었던 단 5가지 생존 원칙, 오늘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30년간 재난 현장에서 고령자 구조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방재청 공식 매뉴얼과 국제재난 생존 매뉴얼을 기반으로 노년층이 실천 가능한 행동만을 골라 정리했습니다. 특히 봄, 가을철 혼자 산에 자주 오르시는 분들, 시골 마을에 계신 부모님께 꼭 필요한 영상입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혹시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한 마을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50가구 이상이 집을 잃었고, 대피하지 못한 노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을에서는 산불이 일어난 적 없다고요? 하지만 최근 3년간 전국 65세 이상 인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산불만 48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피해자 대부분은 산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지는지 몰랐고,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30년간 재난 생존을 연구하고 수많은 노인 대피 사례를 분석하며 알게 된 노인 생존의 핵심 방법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존에 성공한 어르신들의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생존 방법은 산불을 즉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72세 박말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봄철 나무를 산에서 캐다가 멀리서 연기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몇 달 전 지자체에서 참여한 산불 대피 교육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는 즉시 나무를 버리고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판단 덕분에 15분 만에 마을 입구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 뒤로 불길은 그녀가 있었던 지점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겠지 했을 텐데 배운 대로 바로 움직이니 살 수 있었어요. 노인은 순간 판단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전 교육과 반복된 시뮬레이션은 그 판단력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대피 요령 책자를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재난 문자나 마을 확성기에 귀 기울이세요. 냄새, 연기, 동물의 반응만 봐도 산불을 미리 인지할 수 있습니다. 불은 1분에 축구장 하나 크기로 번집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생각, 그게 생사를 가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대피에 꼭 필요한 이 한 가지 준비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소중한 15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존 비결은 비상가방 준비입니다. 이번엔 경북 안동에 사는 76세 이명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2024년 여름, 안동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할머니는 집에서 혼자 계셨습니다. 불길이 마을 뒤편까지 번져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지만 이 할머니는 단 한 가지 준비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상 가방이었습니다. 몇 달 전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노인 안전 교육에서 비상용 가방 준비하기 강의를 들은 이명순 할머니는 교육을 마친 당일 바로 집에 돌아와 작은 배낭 하나를 준비해 두었죠. 그 안에는 손전등, 보조 배터리, 생수 한 병, 작은 응급약, 얇은 담요, 마을 연락망 전화번호, 그리고 평소 복용하는 약 3일치가 깔끔하게 들어 있었어요. 산불이 번지던 날, 이 할머니는 그 가방 하나만 들고 신발만 신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119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체온도 정상이고 탈수도 없었으며 필요한 약도 가지고 있어 병원 이송 없이 무사히 보호소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이명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그 조그만 배낭 하나가 내 생명을 살렸어요. 교육특고도 안 했으면 아마 텅 빈 손으로 불길 앞에 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산불이 나면 당황해서 뭘 챙겨야 할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가방 하나가 당신의 생명은 물론 몸과 마음의 피해를 줄여줍니다. 비상 가방 구성 핵심, 크기는 작게, 무게는 가볍게, 가장 중요한 것, 복용 중인 약과 주민센터 연락처, 마실 물, 보온용품, 가방은 늘 문 가까운 곳에 두기.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은 걸 담으려다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들고 뛰어야 하니까요. 이 가방을 오늘이라도 꼭 하나 준비하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산불 대피 중 노인이 가장 자주 겪는 치명적 실수, 그 실수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이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덮치는 건 불길이 아니라 사실은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불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폐를 자극하고 시야를 가리며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폐 기능이 약해져 있어 연기 속에서는 단 몇 분 만에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만난 분 중에 이 방법 덕분에 목숨을 지킨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세 이복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복순 할머니는 집 앞 야산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을 맞닥뜨렸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대피를 시작했지만 할머니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과 함께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불이 아니라 짙게 깔린 연기였죠. 하지만 이복순 할머니는 미리 들어둔 방송에서 산불 발생 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세탁기 속에서 젖은 수건을 꺼내 얼굴을 감싸고 허리를 숙인 채로 움직였다고 해요. 그리고 물이 흐르는 도랑을 따라 마을 반대편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와 함께 대피하던 이웃 한 분은 수건 없이 맨몸으로 뛰었고 심한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기 속에서의 대처법은 목숨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젖은 수건을 준비하세요. 연기 속에서는 마른 수건보다 젖은 수건이 훨씬 더 유해 물질을 걸러줍니다. 물을 구할 수 없다면 생수병이라도 활용해 꼭 적셔주세요. 코와 입 전체를 덮으세요. 입만 가리거나 코만 막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입과 코, 턱까지 감싸는 게 중요합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세요. 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기어서 이동하면 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시야가 가려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연기 속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 손으로 벽이나 울타리를 짚고
잡고 따라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수건이 없다면 소매라도 활용하세요. 수건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옷소매나 셔츠도 일시적으로는 연기 흡입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산불은 불보다 연기가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빠르게 어르신의 호흡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대비만 잘 되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들려주듯 이 내용을 반복해서 떠올리시고 집안 곳곳에 젖은 수건 대피법을 기억하세요라고 써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불길을 등지지 않고 바람 방향을 항상 확인하며 이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산불이 나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은 바람을 타고 움직이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불길도 연기도 빠르게 번지기 때문이죠. 70세 김복래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그날 혼자 밭일을 하시다가 산 너머에서 나는 지글지글한 불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연기와 함께 불꽃이 언덕 너머에서 쏟아지듯 밀려오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집이 있는 방향, 즉 자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그 방향으로 불고 있었고 결국 불길이 더 빠르게 그쪽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등산객이 바람 방향 반대로 이쪽으로 와요 라고 소리치며 반대편 골짜기 쪽으로 유도했고 김할머니는 가까스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사례처럼 바람 방향을 모르고 집 쪽으로 간다, 도로 쪽으로 나간다는 생각만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길 속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항상 체크하세요. 산불이 났다면 연기나 나뭇잎이 흩날리는 방향을 보고 바람 방향을 파악하세요. 연기가 내 쪽으로 밀려온다면 불도 그 방향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바람 방향을 등지고 움직이지 마세요. 바람을 맞으며 이동해야 불길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게 힘들더라도 그 방향이 가장 안전한 탈출 경로입니다. 불이 번지고 있는 방향을 보면서 도망치세요. 불을 등지고 달리면 불길의 진행 속도나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불을 옆으로 끼거나 가능한 한 보면서 도망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곳보다 낮은 곳으로 이동하세요.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언덕 위보다는 골짜기나 평지를 선택해 탈출하세요. 모를 땐 정지가 답입니다. 길이 막혔거나 방향을 확신할 수 없다면 무작정 뛰기보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위치를 정하고 119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산불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단 몇 초 만에 생사를 가릅니다. 바람의 방향을 모르면 좋은 운동화도 빠른 발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가 얼마나 빠른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주변 어르신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같이 나들이 가실 때 혹은 마을 회관에서 산불 나면 바람 반대로 도망쳐야 한다더라 하고 한마디씩 나누는 것만으로도 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탈출이 어려우면 버티는 장소를 정하고 안전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산불이 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봉남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늘 하시던 대로 나무 손질을 하러 작은 산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연기가 몰려오고 불씨가 바람을 타고 마른 낙엽 위로 퍼지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는 처음엔 집 쪽으로 내려가려 했지만 이미 골짜기 쪽은 불길이 막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너무 멀었고 뒤는 낭떠러지였죠. 순간 이봉남 할아버지는 몇 년 전 TV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산불에서 탈출이 어려울 땐 낮은 곳, 불이 잘 번지지 않는 곳에 몸을 낮추고 담요나 옷으로 몸을 덮고 기다리는 것이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이야기였죠. 할아버지는 재빨리 큰 바위 뒤 움푹한 공간으로 몸을 숨기고 자신이 쓰던 작업용 두꺼운 점퍼로 얼굴과 팔, 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꺼내 천을 적셔 코와 입을 감싸며 30분 이상을 그 자리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멀쩡히 살아계셨습니다. 불길은 이미 지나갔고 할아버지가 몸을 숨겼던 바위 뒤만큼은 기적처럼 불이 비껴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산불은 항상 탈출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상황에 따라 버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낮은 곳, 움푹한 지형, 바위 뒤 같은 불이 닿기 어려운 장소를 재빨리 찾으세요. 몸을 낮추고 웅크린 자세로 버티세요. 연기와 열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천, 옷, 수건 등으로 얼굴을 덮으세요. 호흡기를 보호하고 피부 화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금속이나 돌로 된 구조물 뒤로 숨으세요. 플라스틱, 나무 근처는 화재에 취약하니 피하세요. 불이 지나갈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잠깐의 판단 착오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단 몇 분 안에 한 지역 전체를 태워버릴 만큼 빠르고 강력합니다. 도망칠 수 없을 땐 그 자리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봉남 할아버지처럼 정보를 알고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니 위급한 상황에서 두려움보다 대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정보를 꼭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에서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이야기 나누는 그 한마디가 당신뿐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산불에서 노인이 살아남기 위한 5가지 생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산불에서 살아남는 5가지 방법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을 즉시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작은 연기나 냄새도 놓치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두 번째, 비상 가방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약, 생수, 담요, 손전 등 연락처 등 필수품을 가볍게 챙겨 문 옆에 두는 습관이 생명을 지킵니다. 세 번째, 연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법을 익혀두세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허리를 숙인 채 침착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불길을 등지지 말고 바람 방향을 확인하며 이동하세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절대 가지 말고 연기가 오는 방향을 피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탈출이 어렵다면 버틸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안전 자세를 유지하세요. 바위 뒤, 움푹한 땅, 젖은 천으로 몸을 감싸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몸을 낮춘 채 기다리세요.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하나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혹시 있다면 오늘 영상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문자 한 줄로, 혹은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조금 느린 정보 전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앞으로도 생존을 위한 지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확실한 정보들을 받아보세요. 댓글에 저는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삶을 지키는 작지만 강력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마당은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노년의 삶을 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